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독도 훈련을 진행하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미국의 의도, 미국이 정확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게 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이 했던 것이 생산적인 방법이 아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요즘 한꺼번에 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그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의 반응이 사실은 조금 저도 실망스러운 상황인데요. 미국은 실망, 우려 이런 식의 이제 적극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이전에 우리 정부가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해 오신 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비단 지소미아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 한일 위안부 갈등이 있을 때도 그렇고. 네. 제가 그 미국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좀 깨름직하게 느끼는 게 일본 편을 너무 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마치 이 한미일 삼각관계를 보면은 미국이 큰 형님인데 한국 불러다가 왜 작은 형님 일본한테 그렇게 불경스럽게 하냐. 좀 말 좀 잘 듣지, 싸우지 말고, 이렇게 자꾸 어떨 때는 타이르거나 설득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최근에 지소미아에서는 더더욱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건데, 네, 이 부분을 그렇죠. 갖고 한국이 마치 뭘 몰라서 그런다. 또는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이런다. 그 내용이나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고 자꾸 어떤 이렇게 행태를 비판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당히 우려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우려와 실망은 우리가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런 반응을 내놓는 사람의 또 직위도 사실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부분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폼페이오 장관도 했지만은 밑에 차관보, 대변인. 차관보들도 하고요. 예, 이런 분들이 나서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을 할 거라면, 네. 정식으로 한미일 안보 전략 대화를 하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나 우방을 유지하자는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차라리 공식화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일본과 한국, 우리 한일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어떤 법적인 행동의 제약이나 의무가 없어요. 한일 간에는. 네. 그런데도 자꾸 미국이 개입한다는 거는 우리는 한일 관계를 양자 관계로 보는데 미국은 한미일이라는 마치 집단의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와 미국의 다른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좀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주미 대사, 즉 우리나라 대사죠. 그 미국에 있는 주미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의 실망감 표현을 충분히 이해한다. 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약속국의 서름이라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찜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름칙합니다. 예, 청와대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실망감은 이해한다고 한 거는 네. 우리한테 계속 지소미아는 하라고 네, 이야기하던 터에 우리가 의표를 찌르는 형식으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당혹스럽거나 실망스럽다는 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야 되고 저는 동맹 간에 이런 표현 나오는 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동맹 간에 실망도 하고 규탄도 합니다. 네. 미국이 제가 유사사를 찾아보니까 미국이 작년에 그 이란하고 핵 협정을 파기했잖아요. 네. 그때 유럽의 동맹국들이 쓴 표현은 규탄입니다. 규탄이요? 세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국가 간에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동맹이 깨지는 거냐 네. 또는 의리가 깨지는 거냐 이렇게 확대 해석만 안 한다면 그런 정도 표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어떤 동맹의 미래를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진짜 동맹의 미래가 걱정된다면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파병 문제 같은 게 동맹을 아주 심하게 흔드는 사안이지. 그렇죠. 이 협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말이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일부러 미국이 좀 기선제압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청구서를 결과적으로 미국이 들이밀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세게 쓴다는 건 어불성설인 게 미국은 그래요? 이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일관된 자기 입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모든 동맹국을 상대로 이 방위비 또는 국방비 분담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한테는 올겨운 겁니다. 트럼프가 유럽 가가지고 나토의 국방비가 너무 적다고 그러면서 압력을 넣은 게 벌써 3년 내내 그랬고, 또 일본에 가가지고는 미일 안보 조약을 직접 공격하면서 마치 일방적으로 시혜를 미국이 베풀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일본을 압박을 했더라는 것도 최근 일이고, 그 다음에 올겨운 게 한국이에요. 이제 우리 순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양자 간의 협정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동맹의 규범을 일탈하는 아주 일방적 형태의 주된 의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지. 아니 네. 트럼프가 그걸 6배를 올려달라는 걸 주자고 하면은 이건 국가도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 그거 달라는 대로 줄 나라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한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트럼프 빨리 이제 임기 끝나기를 기다리며 버텨버리지. 네, 어떤 그렇군요. 나라가 그 방위비 분담금을 달라는 대로 줍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가 쫄아가지고 이거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좀 달래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설설 기는. 네. 네, 이런 어떤 그 행태들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공연한 어떤 약소국의 불안 심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중견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강대국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토할 수 있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게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게 왔다면 우리도 어쨌든 대응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방법 이런 건 뭘까요? 저는 합리적인 선이라면은 물가 인상률 정도는 인상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가 인상률 정도요. 네. 네, 그건 매년 한 3%, 4%씩 해가지고, 자동 인상해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그런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다. 네. 이런 정도 문만 열어놓고 버텨버려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다고 미국이 어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주한미군 숫자는 계속 줄어왔고, 네. 또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됐고,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은 깎아야 될 판이에요. 그렇군요. 예, 비용이 적게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대규모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투입된 적도 없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돈 많이 든다고 투덜거리지만 최근에는 많이 세이브 됐을 거라고요. 네. 예, 이런 점까지 제시해가면서 만약에 자꾸 방위비 분담금 압력을 넣는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 안보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가를 낱낱이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만을 위해서 주둔한 게 아니라 미 본토 방어에도 관계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한미군이 조기경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본토 방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역할하는 주한미군의 비용을 한국이 대는데 뭐가 왜 말이 많냐. 그렇군요. 이건 아예 한번 그런 끝장 토론을 해서 72일 가리자. 아예 이렇게 좀 나가도 될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지소미아 종료는 일단 종료대로 가고 태국하고 우리가 협정을 맺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태국하고 협정 맺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태국하고의 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일환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의 경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아주 취약성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가지고 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으로 수직으로 날개를 펼치자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방 관계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단 그렇군요. 일본만 빼고.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일환으로 그 지소미아를 태국과 체결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24번째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국하고 이제 군사교류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우방국으로 결속이 되고 또 이런 강대국 정치에 서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정치, 경제, 군사 또 어떤 문화적 교류 이런 것들 추진해야 돼요. 한류가 아주 잘 먹게 되는 데입니다. 네. 신남방 정책은 대통령이 2017년도부터 얘기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의당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 데스노트 이게 정말로 궁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는 정의당이 부적격적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당내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유, 제가 어제 이 질문을 한숨을 쉬십니다. 예, 하루 종일 한 100번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당내 분위기가 뭐 시시각각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또 찬성 반대 압력이 다 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압박을 거론하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당이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네. 또 판단 시기는 청문회 이후다. 정의당은 단 한 번도 데스노트라고 그러지만 청문회 이전에 적격 부적격을 발표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든 건 원칙대로 해왔어요. 네네.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하고 검증할 기회를 보지 않고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이번에도 그 원칙을 깨지 않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 청문회 이후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건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 조정법안이 의결됐는데요.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오늘 표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문제없이 통과되리라는 건 비현실적인 전망이지만, 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거는 전체 회의에 상정된 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왔고, 항상 자유한국당은 목리만 부렸던 거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반대하면은, 이 정치개혁의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아예 국회 밖으로 나가셔라. 당내 집회 좋아하시지 않냐. 네. 이렇게 이제는 강하게 사당이 좀 나가야 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 개혁 조정 법안이 의결돼서 상정된 것만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럼요. 통과되면 상상도 못할 저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아예 나가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청문회를 앞두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자제 이야기 또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위원이죠. 김용남 전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 이야기 이런 것들 나눠보겠습니다.